반갑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자, 출석 불러보죠. 형주님, 단풍이님, 나디아님, 해바라기님, 대제이비제이님, 찬찬찬이님, 루시님, 여종성님, 각시풀님, 백만부자님, 해피정님, 긍정왕님, 원태호님. 월급 종목 뭐가 비중이 많은데? 비중 많이 실을 게 없는데? 비중 뭘 많이 실었어요? 자, 말씀해 보세요. 종목을 말하세요. 부자 곰돌이님, 소희님,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 해와달님, 오이천사님, 로사님, 김현근님, 류동진님, 얼음골님, 부자 이글루님, 제이리치님, 유영일님, 얼음나무님, 그리고요, 골드만님 어서 오세요. 잘생겼죠? 네, 영은님 어서 오세요. 두려움없는 자유님, 김수희님, 반갑습니다. 황금손님, 이경춘님, 상위 10%님, 졸졸졸님, 김명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오노노님, 네, 그리고 빨강망토님 어서 오세요. 배제트님도 반갑습니다. 부자오빠님, 군산최부자님, 찌구리님, 도채호님, 찐빵님, 이희순님, 김진기님, 한송이님, 베이지님, 김희영님 어서 오시고요. 유선구님, 동필랑님, 깡통두번님, 한정현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이경님, 장선희님, 솔로몬님 어서 오세요. 우따블루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자, 뭐 파랑현님도 어서 오세요. 계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설마 오늘 계좌가 내리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오늘 나는 계좌가 내렸어. 이러면은 뭔가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뭐가 잘못됐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계좌가 제 상황으로 보면은요, 사상 최고치. 네.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중이 왜 그렇게 많지? 네. 비중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항상 비중이 여러분들 항상 문제가 되는데 비중이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비중 많으면 절대 안 되고 비중이 많지 않아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비중이 많으면 뭐 작은 흔들림이나 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내 것이 안 올라가면 상황이 일단 나한테 나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물타기 같은 경우도 강의를 열심히 보셨잖아요. 네. 주가가 올라갈 때 한번 들어가거나 또 들어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기다렸다가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비중이 많아진 상태에서는요. 사실은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면 많아진 비중을 내가 더 사겠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 네. 비중이 많아진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비중이 많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비중이 많으니까 여기 돈이 묶였지. 묶였잖아요. 네. 돈이 묶였죠. 돈이 묶이고 다른 쪽에서 키워줘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내가 손절매도를 다 치고 싶지 않다라면 여기서 요만큼씩 잘라. 요만큼씩 잘라 가지고 모아서 요걸 데리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든 전략을 취해 주셔야 돼요. 자, 비중이 많다. 일단은 좋은 건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비중이 많은 종목은 이게 이렇게 잘려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비중이 줄어들죠. 원래 100% 비중이었다. 근데 90%로 줄었어. 그러면은 손실난 종목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요. 요 10%라는 요 자금을 다른 쪽에 활용해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요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뭐 망가질 거 뭐 상장 폐지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계속 올라오긴 할 겁니다. 올라오긴 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묶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걔네가 언제 올라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는 계좌를 가지고 운영하실 때 상황이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한꺼번에 다 팔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잘라내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셔야지 되는 게 맞아요. 네. 저도 LG전자 있고 GS건설 있고 CJ, CGV 다 있어요. CGV는 유상증자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면은 아직 손실인 건 맞죠? 네. 아직 손실인 건 맞아요. CGV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8천 얼마인가 돼 있죠? 평단가가 8,000원 정도? 네.
그거 나와 있으니까 고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나지 않아요. 저는 계좌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월급 종목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 월급 정보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없지 아마? 네. 이웃비? 네. 이웃비 비중 이것도 어차피 월급 정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무방에서라든지 비중 많이 실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죠 그때. 네 10만 원대. 네 "많이 산다." 이런 얘기 해 드렸으니까 저는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이 제 계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계좌를 가지고서 지금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계좌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여러분들 계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가 많이 오르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인데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과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것들은 사실 내가 이거를 지금으로서는 방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 왜냐면 작년에 열심히 했다라면 네. 작년에 따르면 탈출되는 종목도 있었을 테고 아닌 것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을 거야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를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좌가 플러스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종목이 몇 개가 있냐 뭐 몇 프로가 마이너스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종목이 얼만큼 올라왔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총 투자한 자금이 수익이 나고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에 계속적으로 실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포트를 그렇게 짜셔야지 돼요. 마이너스가 없이 포트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지랄 맞기 때문에 뭐 물릴 수도 있고 안 물릴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종목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견뎌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네. 그지 같은 것들도 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비중이야. 비중이 꽉 들어차 가지고 '마이너스가 언젠간 가겠지. 그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주도주가 없으니까 장이 올라가는데 계좌가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야. 내가 지금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쪼끔씩 자르세요. 네. 티 안 나게 자르세요. 한 10분의 1 정도씩만 파시면 돼요. 비중 많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10분의 1씩 팔아 가지고 이 현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전략을 계속 취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종목은 비중이 줄어들고 플러스 종목은 네 새로 산 종목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거 말고는 지금 그 상태는 답이 없어요. 비중이 별로 없는 거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뭐 마이너스 70%가 나오든 80%가 나오든 뭐 50%가 나오든 간에 이거는 비중이 별로 없다 그러면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러스 종목만 계속 키우고 여기다가 더해 주고 계속 하시면 돼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형주에 물리신 것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그지 같다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추세를 돌리기만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내가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애매한 거지. 근데 뭐 종목들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냥 안 갈 뿐이죠. 안 갈 뿐이야. 오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다들 올랐는데 그 비중이 많다고 하더라도 오늘 계좌가 내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계좌가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나신 분 있어요? 오늘 계좌 마이너스 하신 분 있어요? 어제 대비해서 지난 주말 대비해서 지난 주말 평가액 대비해서 마이너스 난 거 없죠. 그다음에 금요일 날도 올랐죠. 지금은 이만큼 올라왔죠. 지금은 계좌 상황이요. 요 수준을 아득하게 뛰어넘었어요, 지금. 내가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더 올라가야 돼요. 오늘 2차 전지하고요. 중간 종목군들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갔잖아요. 이 시도 게임을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장에는 대형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형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중대형주가 좀 올라갔어요. 뭐 그 소부장 이런 애들은 오늘 좀 올랐죠? 네. 뭐 등등등 올랐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고 오늘 보합이잖아요. 하이닉스 1% 빠졌지만 의미 없죠? 네. 은행주들 네 쪼끔 올랐어요. 뭐 강보합입니다. 나쁘지 않았죠? 자동차는 오히려 보합이지만 이웃비는 좀 많이 올랐죠? 2% 정도 상승했고. 뭐 모비스는 좀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해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이 월급 종목을 매수할 때 가장 최고가로 매수합니다. 근데 월급 종목으로만 채워진 저의 계좌가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다른 의미라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계좌가 지금 가장 높은 수치예요. 물론 이번 달에는 배당금도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루 남겨 놨잖아요. 근데 계좌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흐름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플러스는 언제 나오지? 플러스 계좌는 나랑 관계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급할 게 없어요. 네. 일단은 상승 추세를 타기는 했는데 2,700 포인트를 아직 돌파는 안 했잖아요. 내일 갈지 아니면은 이번 달은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2,700 넘어가려면 여기서 다시 네 한 1% 정도는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잖아요. 터치는 하고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목표치를 2,700 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700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보면 되고요. FOMC가 이제 있어요. FOMC가.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약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약간 횡보하거나 옆으로 좀 눕거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대신에 지수를 빠뜨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주가가 반등으로 연결될 때 반도체나 자동차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5월 2일 날은 밸류업 관련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욕을 많이 처먹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밸류업 쪽들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건 없죠.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요 시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게 좋다. 지금은 이평선 모아 놓고 움직이는 건데 60일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승 기조를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다. 요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요. 장이 좋은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좋고 랠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중간에 뭐 이게 나쁜 얘기들 많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잘 안 갈 수도 있고 뭐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뭔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하시면 돼요? 그냥 매수해 주시면 돼요. 그냥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 뭐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시장을 끌고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렇게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수익권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이제 점점점 이격이 좁혀지고 있다라면 조만간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계좌가 안 올라간 건 좀 이상해. 네. 오늘은 계좌가 안 올라간 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 계좌가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지 돼요. 내가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수가 천천히 가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꾸준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수가 급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차익 매도가 나오네요. 차익 매도.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팔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한 20% 올랐어. 그럼 팔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네. 팔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지 모르지만 뭐 대충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100% 수익률 구경 못 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죠. 100%. 네? 100% 수익 경험 못 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100% 수익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 놓고 쪼끔만 당기면 뭐 100%가 아니라 200% 나오고 300%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가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뽑아 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가면서 내렸다가 가면서 내렸다가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팔아먹는 거예요,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팔아먹고 이 추세를 그냥 놓쳐 버리는 거예요, 뒤의 추세를. 이건 뭐 내가 의도한 바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상관없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약간의 겁을 집어먹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저런 걸 견디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특강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추가 매수나 이런 불타기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중을 더 뚱뚱하게 키우는 거지. 즉 상승 추세로 가는 것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의 시점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지.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매일경제 그쪽에서 그 강연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강연회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강연을 옛날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야? 한 5 년 7년 전인가? 오래됐네. 네. 오래되긴 했는데 그때 내가 그래 봤어요. 그 얘기 해 드렸죠. 강연에 딱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뭐 100% 나는 종목들 뭐 이거는 뭐 500% 나는 종목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얘기를 해 드렸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뚱한 거예요. 그래 갖고 내가 이상하게 물어봤지. "혹시 100% 이상 수익률 내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랬어. "여러분들은 수익률을 몇 퍼센트 정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10% 요. "아니 쪼끔만 더 쓰면 안 될까요?" 20% 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기 매매, 단기 매매. 단타하겠다는 얘기죠. 응? 단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타에 대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10% 20%는 다 단타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10%만 내봤으면 소용이 없겠어요? 20%만 내봤으면 소용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50% 정말 많이 질렀다 생각해 가지고 50%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 하하하하. 네. 말도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나는 보기에는 얼척이 없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50% 수익을 목표로 한다니.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아니 오늘 17% 단타 쳐서 수익 냈으면 왜 계좌 손실이에요? 왜? 뭐 때문에? 단타를 근데 완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걸로 해 가지고 돈을 잘 벌면 괜찮아요. 네. 모르지. 네. 단타 쳐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한 하루에 3-4% 5% 까지도 먹죠. 네. 근데 5% 이상 먹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잘 타져야지 그렇게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단타로 내가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면 괜찮아. 근데 단타를 어떻게 해? 단타로 해서 수익 내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고수들이요. 네?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초보자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단타로 입문을 해요. 그냥 5% 수익 났다, 10% 수익 났다 그냥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야, 주식 투자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프로가 아니에요. 초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 주식 경력 이제 3년 넘었어요." 그러지만 여기서 지금 3년 경험을 하신 분들은 네 3년 경력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흐름을 봐야 돼. 여기서 3년 이렇게 상승장과 하락장에 3 년을 경험하신 분들은 얘기가 좀 달라지지. 네. 근데 지금 이 하락장만 3년 경험하신 분들은 그냥 제대로 된 부분이 아니라 반쪽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시는 일 그 열심히 하시면서 네 그냥 주식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재테크 부분들 쪼끔 키워 주시면 어떻겠냐 이거죠. 나중에는요. 내가 만약에 1 년에 한 5천만 원 벌어요. 근데 주식에서 배당금이 한 2-3천 나온다 생각해 봐요. 이거는 수익 말고 배당이 이 정도 나온다. 근데 우리는 배당 2-3천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배당 얼마 받아야 돼요? 1억 5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놀고 먹을 수 있잖아. 네. 1억 5천을 받기 위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에 사 가지고 시간을 둬서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높아지고 그럼 나의 투자금도 커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즐기면서 하실 수가 있죠. 월급 그까짓 까먹었도 아니잖아. 네. 그런데 요거 빼놓고 이제 전업 투자하겠다. 네.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쪽에다 계속 넣어 줘야 되거든요.
적립식으로 계속 넣어 줘야 돼요, 돈을. 그죠? 그러니까 어 계좌가 오르는 부분들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 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특정한 종목에만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간 거 아니냐.' 생각해 보고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에만 너무 매달린 거 아니냐.' 생각도 해 보고 또는 '내가 단기적인 포지션만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5% 먹은 날은 '와 좋아요.' 박수 쳤다가 다음날 한 10% 빠져버리면은 침울해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단타를 계속 치면 5% 먹고 10% 빠지고 5% 먹고 10% 빠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계좌가 계속 내려가.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자.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엇이 중원디를 계속 생각하세요. 네? 무엇이 중원디. 전업 투자 괜히 한다고 그게 뭐 하지 마시고 한 달에 500만 원 벌 때도 있지 한 달에 1,000만 원 벌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것만 딱 보고서 '와 씨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네. 월급 월급보다 낫네. 이제 직장 때려쳐도 되겠네.' 그게 거기서부터가 함정이야. 전업 투자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다 망했지. 여기 좀 잘 된다고 해 가지고 전업 투자 들어갔다가 다 망했다고. 투자는 그런 식으로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어떤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매매를 잘 하실 수는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더라도 손실 나고 힘든 게 주식 투자예요. 우리 뭐 전문가라고 주식하는 게 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은 안 하지. 걱정은 안 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좀 짜증은 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뭐 언젠가 가겠지 뭐. 네. 이쪽에다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쪼끔 뒤로 가야 되겠다. 이쪽에다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다? 여기에 너무 매달려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좋지 않아요. 특히 시장이 상승할 때도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면은 쪼끔만 올라가도 팔아먹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멀리 보고 세워야 돼요. 멀리 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라면 내가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매수하는 과감함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황 분석 같은 거 정도가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업황 분석을 안 하고 있다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다 팔으라고 하겠지. 네. "끝났어." 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잖아. 끝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왜냐면 요즘에 뉴스에도 이런 거 나오더만 "AI 거품이 이제 꺼지는 시대가 되었다." 꺼져 안 꺼져? 뭐 거품이 만들어졌어야지 꺼지지 뭐 그잖아. 올라간 게 있어야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주가가 어디로 올랐습니까? 정거tum도 이제 이거 넘어갔는데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이거 넘어갔어요. 한 15% 올랐어, 정거tum 대비해서. 뭔데 그러면? 아직 멀었다고. 비싸게 사도 괜찮아요, 바닥에서만 산다면. 근데 꼭 문제는 뭐냐면 이게 뉴스가 나올 때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85,000원. 이번에 85,000원 이상에서 사신 분 있죠? 손 들어 봐요, 빨리.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매수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 근데 왜 여기서 사는 걸까를 고민해야 돼요. 여기서 사는 거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안 나. 저 위치에서 85,000원대 이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있네. 맞네 진짜? 맞아요? 많아요? 진짜 샀어 저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 가지고 이렇게 7만 원 얼마까지 내리니까 이게 한 10% 빠졌잖아요. 그죠? 한 10% 빠지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곡소리 나오는 거잖아. 왜 빠지나요? AI 잘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누가 여기서 사랬어? 아니죠. 누가 사라 그랬어? 누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은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때 항상 상승을 만들어내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야. 이게 추세야, 추세. 여러분들이 15만 원 아까워할 게 아니라 특강을 들었어야 돼. 응?
특강을 들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아 뒷놈의 식기가 내려오겠구나. 그러면 좋은데 네 그러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안하게도 하시고 위에서 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푼돈 아껴 가지고 막 부자 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쓸 때는 많이 써 줘야 돼요. 쪼끔 아낀다고 부자 되지 않아. 그러다가 꼭 보면은 나중에 덤펑덤펑 돈 더 나갈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뭐지? 책장, 책꽂이. 요런 책꽂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립식으로 요즘에 많이 팔잖아요. 판넬 있잖아요, 판넬. 네. 이렇게 판넬 해 가지고 판넬을 이제 나사 박아 가지고 조립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샀더니 그때 가격이 5만 얼만가? 뭐 일단 5만 원 생각합시다. 이게 5만 원이었어. 이렇게 이걸 조립하면은 책장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갖고 이거 돈 아낀다고 이거 5만 원에 이게 샀지. 그래 갖고 열심히 그냥 진짜 밤새도록 조립을 한 거예요. 와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이거 조립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막 전동 드라이버도 없어 가지고 나사 이렇게 핸드 드라이버로 다 그냥 스크류 드라이버로 돌려 가지고 이거 책장을 딱 만들어 놨네. 그런데 이게 뭐 내가 만드니까 약간 삐걱대기도 하고 뭐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그다음에 얼마 안 지났어요. 한 며칠 있다가 혹시나 하고 요거 만들어진 책장을 내가 얼마나 하냐고 검색을 했더니 45,000 원. 예? 45,000 원. 다 만들어진 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열받는 거지. 공부하는 건데 책 사는데 돈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모르고 투자하면은요. 책 사는데 2만 원, 뭐 공부하는데 뭐 돈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백만 원 손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배워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뭐 특강이 끝났기 때문에 뭐 가입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접근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시장이 천천히 가는 게 좋은가요? 급하게 오르면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리는 사람들은 손절 매도가 나오니까 매도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한참 받아요. 근데 천천히 갈 때는요. 그런 게 없죠. 천천히 움직일 때는 이 하이닉스를 볼까? 하이닉스 보세요. 천천히 올라갈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쿵 떨어지거나 뭐 충격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너무 편하죠. 근데 확 올라가니까 어때요? 변동성이 확확 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아빠님 마통까지 회복하면 특강 수강하려고 한다고요? 15만 원은요. 네. 지금 다음 특강까지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 들어 가지고 요거 해 놓으세요. 들어야지 마이너스가 회복되고 안 되고 회복된 다음에 시장 다 올라간 다음에 "뭐 살 거 없나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복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2023 년도에 왜 주도주를 준비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왜 주도주를 열심히 사야 된다고 그랬어? 없는 살림에 막 그냥 네. 있는 거 이게 막 찌부러뜨려 가지고 팔아서 돈 만들어 가지고 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장이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소가 지나갔어. 소가 없어졌어. '에 안 되겠다. 외양간을 고치자.' 소가 없는데 뭐 뭔 말이에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지금 상황에 맞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내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꼭 저의 특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돈 내고 들으셔도 돼요. 네. 저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이제 주식 강의는 아니에요. 뭐 경제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유료로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편집 같은 거 이런 거 한 4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 거 그냥 돈 내고 들어요. 그럼 내가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요즘에 내가 편집하는 거 보시면은 자막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화면도 좀 바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돈 내고 내가 강의 들어서 한 거예요. 뭐 포토샵 이런 것도 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못하고 있었으면 물론 촌스러운 그런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레트로 해 놨다고 해서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쪼끔 더 세련돼졌잖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장중 시황 인트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음악도 빠박 나오고 화면 전환도 빵빵되면서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돈 주고 배워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강의 들을 때 자막 나가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화면이 클로즈업 된다든지 이런 거. 내가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 근데 배워 놓으면 정말 잘 써먹죠. 영상 보기 훨씬 편하지 않아요? 네. 요즘에 나오는 교육 강의나 이런 것도 보기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적으로 네. 끊임없는 투자해 줘야 돼요. 네. 돈이 그 당시에는 아까울 수도 있어. 저도 진짜 엄청 고민하면서 그 강의가 400,000 원, 400,000 원이 쪼끔 안 됐어요. 390,000 원인가 400,000 원인가 그랬거든요. 편집 강의 듣는 게. 동영상 그 툴 강의 듣는 게.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그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근데 동영상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쪼끔 더 그런 거 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당장 뭐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 뭐 상관없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런 건 관계없이요. 내가 뭔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몰랐던 걸 알 수가 있잖아.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그 기쁨.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돈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주식 그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책. 이런 것도 살 때도 20,000원 요즘에 주식책들 다 비싸죠? 막 한 20,000 원쯤 하잖아요. 20,000 원쯤 하는데 이 주식책 20,000원 주고 사서 단 한 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난 이 책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너무 아끼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 뭐 사실 특강 같은 경우는 소액이니까 여러분들이 네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높은 데 사는 거 항상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네. 항상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네. "삼성전자가 왜 떨어지냐."는 저런 질문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이야기를 내가 또 해야 돼. 몇 번째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마감 시황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오늘 삼성전자 왜 안 올랐어요? 하이닉스 왜 안 올랐어요? 왜? 시장은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어. 왜 이렇게 된 거지? 이 시속 게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덩어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시장이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붙잡아 놓는 용도.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강의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떻게 넣고 어떻게 잡아 넣어야 되고 그런 데서 보면 이제 무료로 그런 효과음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사이트나 이런 거 경로까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죠? 네. 자, 시장은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거 믿고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시장이 더 올라갈 거다. 시장 3,000포인트 간다. 뭐 4,000포인트 간다. 뭐 그 등등 얘기 많을 거죠. 근데 이번 연도에 뭐 3,000포인트 간다 얘기가 있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뒤로 후퇴하게 되면 이번 연도에 최고 목표치가 3,000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이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 5천도 갈 거고 만도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 가지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장은 어쨌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거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따라붙어요, 계속. 네. 인플레이션이요. 이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지만 상품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적이 증가해요. 매출이 증가합니다. 실적이 증가해요. 자, 똑같이 100대를 팔았는데도 100개를 팔았는데 지난번에는 이 뭐 마진율이 좋지 않아 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대요. 근데 이번엔 마진 좋아서 110만 원 벌었어. 물가값이 올라가서. 또 올라가면 120만 원 벌어요. 하지만 내가 원자료 가격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자 보세요. 마진율을 봤을 때 내가 마이너스 뭐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이제 100만 원. 이게 이게 원재료 가격이고 이거는 플러스 200만 원 해 가지고 네. 수익이 100만 원 나왔다. 100만 원 나왔다. 근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 가지고 나도 똑같이 100만 원이야. 근데 매출은 증가했어. 뭐 등등등 사상 최대 물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적의 증가를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 따라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5천이 가고 많이 만 포인트 갈 때 그 위치에서 가장 시총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을 생각해 보자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멀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2024 년도의 대장은 누구냐, 2025 년도의 대장은 누구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응? 올해와 내년도의 대장이 누구냐고요.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많이 해 드렸지만 대장은 이미 다 말씀드려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안 사. 안 사고 있다가 중요한 건 뭐냐? 올라가니까 사는 거지. 재밌는 건 삼성전자를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부터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럴 때 샀다 요럴 때. 그전부터는 이제 여기서 샀죠. 이때는 제가 무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갔대요. 거래량 터진 거 봐요. 이거 다 개인들이 만들어낸 거래량이에요. 여기 요거. 큰 거래량 여기. 그걸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지만 여기서 사서 물렸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여기서 또 산 거야.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사서 물려 가지고 이번에도 복수해야지. 근데 똑같은 위치에서 또 물려. 이게 종목만 다르고 이름 위치만 다를 뿐이지 네 상황만 다를 뿐이지 여기 고점에 산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절대 복수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손실 나요. 이번에는 뭐 근데 이런 큰 하락은 아닐 거니까 뭐 물려도 '일단 버텨야 되겠다.' 생각하면 괜찮겠지. 이거 이 엇박자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와 나만 빼놓고 가냐.' 이런 거. 네. '나만 빼놓고 가냐.' 여러분만 빼놓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 빠르게 올라가면 그만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잘 생각해 보세요. 2024년 목표가 있을 거고 2025년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24 년도에 만약에 3,000원 만들기로 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 상반기에 막 쳐 올라가 가지고요. 3,000 포인트 찍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는 더 올려잡아요? 아니면은 3,000 포인트 도달했으니까 이제 팔자 약용할까요? 전략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럼 2025 년도에 내가 3,300 가기로 했는데 이게 미리 당겨져 가지고 물론 쪼끔 빨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당겨졌어.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평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고평가입니다. 다른 게 고평가가 아니에요. 미리 당겨서 쓰는 거. 그 2차 전지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리오프닝은 연말이나 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해외여행 수주나 이런 것들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 늘어나고 있지만 얘들 실적 다 잡히려면 연말에야 돼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포함되는 그 포지션에는 얘네들이 아직은 낄 수가 없어. 원래는 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가지고 속 끓이지 마시라니까. 그냥 가만 놔 두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알아서 지가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요. 지금 걔네들이 움직일 시간이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움직일 시간 아니까 더 잘하고 놔 두세요. 어젯밤까지 야근했나 봐. 그러니까 잘하고 놔 두시고 그러시면은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할 기업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망해버릴 기업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만 잘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살아나려면 아직도 여러분들 경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많다면서요. 지금 경기 너무 좋아졌어요? 완전히 원상복귀 된 것 같아요? 원상복귀 됐다고 느꼈을 때부터 6-7 개월은 적어도 1년 정도는 더 가야지만이 리오프닝이 가는 겁니다. 무조건 이건 실적 장사예요. 실적 게임이라고. 근데 실적은 쪼끔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긴 하죠. 근데 이 실적 증가폭이 아직은 불안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경기가 불안하다 뭐 어쩐다 얘기가 나오니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계속 연속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여기서 별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주식을 한 번에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여긴 횟집이 아니잖아. 날로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3년 됐어. 뭐 4년 됐어. 막 1년 됐어. 2년 됐어. 이런 부분들은요. 천천히 더 가야 됩니다. 천천히.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안에 있으면요.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그죠?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앞에가 보이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딱 갇혀 있어. 주가는 어차피 망가질 건데 주식은 뭐하러 살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선은 업황이 호전이 되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지금 본업이 잘 가는 게 아니야. 뭐가 잘 가는 거예요? 특수선박. 이게 잘 가는 거거든요. 원재료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생겨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수선박에 대한 수주가 나오면서 고부가가치 이 품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본업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엉뚱한 데서 치고 들어와서 실적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을 지금 쪼끔 중장기적으로 길게 잘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걸로 실적이 증가한 것은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오래가지 못하지만 여기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상태에서 이 본업이 활성화되는 경기 호황기가 만나게 되면 조선주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네, 관심은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매매 포인트가 지금 일단 맞을까 아닐까 잘 모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 시점에서 이제 경기 호황기로 넘어가게 되면 뭐 리오프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가는 걸 보면 돼요. 시장이 올라가면 경기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이 먼저 가고 어떤 것이 쪼끔 그 늦게 가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추세가 잘 만들어진 종목,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상승 포인트 때 달려들지 말고 하락 포인트일 때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매매를 쪼끔 쉬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차피 내려가면 뭐 그냥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나한테 지금 수익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밑에서 다시 사 가지고 가지고 가자.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만 빨고 할게요. 이게 말을 많이 하면 모기. 이번에 특강 때 너무 무리했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멀리 보고 흐름을 크게 보셔야지 돼요. 올라간다고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야. 어떻게 매수했을까요? 아, 내가 72,000-3,000원대 매수하려고 그랬었는데 주가가 너무 뛰었네. 다시 내려오겠지? 계속 올라가네. 아씨, 지금은 사야 되겠네. 네? 네. 사탕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한 번 더 돌아보세요. 주가가 파이팅하고 넘어가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밑에서 사가지고 이 파이팅하고 넘어가는 이 포인트를 그대로 내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올라간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지주회사는 밸류업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주사.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뭐뭐 홀딩스라든지 등등등이요. 네. 은행주, 배당이 높은 고배당 기업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밸류업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약했어요? 빨리 흥분하면 빨리 끝나. 네. 그러면은 네, 김치 쪼가리에다 밥 먹어야 돼. 흥분 안 돼. 절대 안 돼. 천천히 달아올라. 네. 불타올라야 돼. 구들장이 그래서 좋은 거야.
자, 아무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긴 조정 구간에 이 터널을 지나고, 그죠? 이 터널을 지나고 이 구간까지 살아서 남았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앞서가죠, 여러분들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우리들 말로 잘난 척이라고 그러죠. 잘난 척. 이제 까불게 되죠, 마음이.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 네. 어깨에 괜히 이렇게 어깨뽕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네, 괜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이러고 다니면서 네 괜찮아." 네. 아우, 목소리도 얄밉게 그냥 막, 네. 내가 이번에 좀 벌었지 않니?" 막 그냥 가 가지고 그냥 팍 그냥, 네. 그죠? 꼭 그런 애들이 동창회 안 하냐고 전화해 가지고 동창회, 이번에 내가 좀 벌었잖아." 막 진짜 확 그냥 막. 우리는 생수 먹습니다, 정수기하고요. 네. 정수기와 생수. 물은 끓여 먹지 않습니다. 여름에 물 끓이면은 아주 힘들어. 겨울에 가끔씩 보리차 같은 건 괜찮은데 여름에는 힘들어요, 물 끓여 먹으면. 너무 더워. 그래도 보리차가 맛은 있어. 그죠?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느낌 그대로, 처음에 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뭘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론 고점에 사긴 했습니다만 뭘 했어요? 나름 분석이란 걸 했잖아, 분석. 네. 분석이란 걸 했잖아요. 그죠? 황시 프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분석이란 걸 했다며, 분석. 그래서 대형주, 그 다음에 상일 10%님 슈퍼채팅 2만원 늦게 나오네? 감사합니다. 특강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캔드 사드세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대형주,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거, 우량주,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렸어. 결과적으로 물렸어. 조심조심했어. 처음에는 많이 산 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자신감이 좀 붙으니까 그냥 걷다 대고 막 질러대고 해 가지고 비중이 많아진 거지. 더 사고,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고 누가 그랬어. 예? 떨어지면 더 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거지. 근데 사람이 하나만 봐, 하나만. 역발상이란 건 또 어디서 주워 들어 가지고 역발상으로 떨어지면 더 사야 된대.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 된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네? 떨어져서 더 사 가지고 어떻게 됐어? 대주주가 돼? 대주주 되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 고통만 받잖아. 역발상은 니미를 떨어지면 다 역발상이요. 역발상이 뭔데?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이 다른 생각. 근데 이 뭐 하락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이 아니라 역발상은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다른 쪽으로 각도를 생각해 봐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추세가 하락하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역발상이라고, 여기서 뭐 떨어지면 주사야 된다. 그냥 아는 척은 그냥 막 하늘을 찢지 막 그냥. 옆에서 그냥 그러잖아요. "여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역발상도 못 들어봤어? 이런 무식한 옆에 애 같은 거!" 그러면서 "돈 갖고 와, 더 사게."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쫓겨나는 거지. "인간아, 내가 사지 말라 그랬지. 인간아." 그러면서 쫓겨난다. 그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응? 그렇더라고. 네. 건방져져서 안 돼.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안 한다? 네? 그걸 요즘에 안 해요. 기업 분석, 재무제표, 이런 걸 안 해, 주식 매수할 때. 왜요?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어. 좀 바뀌어요. 왜냐면 이렇게 급등주들이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홀랑홀랑 다 넘어가 있어. 네? 기업 실적들은 다 좋게 나옵니다. 현대모비스도 기업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근데 증거사 리포트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그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서 나오면 좋아요? 혹시나 하고 버티는 거지. 설마 난 쫓아내게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 분석을 안 하더라고. 우량주 사세요. 삼성전자 사세요. 삼성전자. 왜 안 사?
근데 왜 안 사요, 삼성전자? 분석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초반에 했었던 분석들 한번 가봅시다. 삼성전자 실적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안 사요? 뭐 지금은 퍼가 이래서? 아니면은 뭐가 문제일까? 뭐 돌리지 않아서? 아니면은 뭐 업황이 안 좋아져서? 아니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삼성전자 안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AI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엔비디아 때문에? 뭐 언제 엔비디아 보고 투자했어요? 이때 엔비디아 보고 투자했어요?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도 실적이 계속 좋았죠. 피크치를 찍은 이 부분이 이 향후에 발생된 실적을 이미 반영을 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느리게 간다고 안 산. 그럼 빠르게 가는 거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나? 빠르게 가는 거. 그러니까 그 급등주를 쫓아가서 사는 거 아니야. 느리게 간다고 안 사기는. 근데 부러워하는 건 되게 부러워하죠. 나 5만 원대 평단가다 그러면 엄청 부러워할 거 아니야. 자기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요. 네, 단타 치시면 안 돼요. 급등주 따라가지 마세요. 원래 하시던 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으로 기업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아 왜 이런 걸 안 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좋은 기업들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았는지 뭐 방법을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아니 그럼 옛날에는 좋은 주식을 어떻게 찾았대?'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올까? 그죠? 그럼 뭐가 나올까? 어떤 걸 사라고 나올까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정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 분석을 옛날처럼 초심을 이끌어내 가지고 한번 해 봤다. 그럼 뭐 사라고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치 주고 성장 주고 뭐고 간에 실적 좋은 기업이 왔답니다. 최고야, 최고. 실적 좋은 기업이 최고. 이게 엄지손가락이에요. 네. 뭐냐 이게? 네.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좋은 주식은 널리고 널렸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빨리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손가락을 다시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손가락 4개 맞네? 이건가? 이렇게? 네. 아이씨! 네. 손가락 같은 거 그리지 마! 아무튼 따봉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요, 이거. 네. 햄. 제가 어 여러분들을 어떤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을 시키고 싶냐면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식.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그게 약간 이제 반려동물 같은 거죠. 네. 반려동물 같은 거. 그죠? 반려동물 같은 거. 그냥 얘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나한테 있으면 든든한 친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든든한 친구.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너무 치열하게 하지 마세요. 주식은 치열하게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수료 많이 나가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는 게 없어. 한번 물리기라도 하면은요. 그거 극복하려고 또 치고 또 치고 계속 무리를 하게 돼.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도박하는 사람들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강원랜드 가서 1억 원을 잃었어. 빠진거 땡기다가 1억 원을 잃었어. 수혜주는 못 가르쳐 드립니다. 네. 잠수함 때문에 올라간 거 있었을 텐데 그 시기. 먼 엔진이라고. 네. 그거 이미 많이 올랐잖아 근데. 그거 지난번 특강에 있었던 건데 내가 잠수함 나올 줄 모르지. 그거 이미 알고서 하면 안 돼요. 네. 이미 알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이 빠진코를 땡기는 거 있잖아요. 땡겨 가지고 1억 을 잃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포기하면 괜찮은데 포기를 안 하죠. 가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지인들한테 전화 싹 돌려요. "야 돈이 급한데 돈 좀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사람들이 이제 얘가 도박하는 줄 알고 안 빌려준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나 500 밖에 없는데 500도 괜찮겠니?"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너무 행복해한대요. 내가 1억 원을 잃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행복해한대. 빌렸기 때문이 아니고 이 500만 원 가지고 한 번 더 땡길 수 있어서. 그게 그런 중독이라더라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떨어질 때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그러다가 빚내서 또 사고 그렇다니까. 그러다가 정신 차려 보면은요 남는 게 없어. 근데 그것도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막 가 있고.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평단가 낮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거, 돌아설 수 있는 것만 사자고요. 매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이 되면 그냥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대형주들이 그래서 편해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주 앞세워 놓고 가는 거야. 대장들이 먼저 가서 길을 닦아 놓으면 나중에 중소형들이 찌비찌비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주변에서 막 뭐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거 생기겠지만 그거는 그냥 담아 놓으면 나중에 알아서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 주변에 있는 소부장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서 수익을 뭐 아니 100% 200% 나오면 어때? 그 정도만 나와도 되잖아요. 원래는 여러분들 100% 200% 생각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 수익이면 어때요? 괜찮지 그 정도면. 200% 수익이면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응? 그죠? 조그만 주식들은 증권사에서 그걸 리포트를 내지 않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만 리포트를 내죠.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예상치가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조그만 애들은 그래서 분석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최근에 움직임이 이랬다, 업황이 이랬다, 그거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떨어질 때 그냥 더 산다. 이 개념만 계속 잡고 가세요. 적어도 2024년 뭐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올해는 그러고 그 컨셉이 계속 막 먹힐 거예요. 떨어지면 더 산다야. 근데 올랐을 때 사지 말자. 추세는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했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때가 되면은 사고 싶으세요? 요렇게 되면은 사고 싶어? 아니지. 사면 안 돼요. 뉴스가 얼마나 뜨거울까? 전체 계좌 10 플러스 10% 금방 나옵니다. 네. 0이잖아, 지금. 마이너스 1%라고요? 그거 봐. 마이너스 35에 생각해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35%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 됐다고요? 몇 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40 몇 프로 올라가야 돼요. 40한 4%? 네. 이 정도 올라간 거예요, 계좌.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0 가는 거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이너스를 줄이는 거예요. 0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해낸 겁니다. 지금 주변에 둘러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마이너스 20-30% 계좌에서 허덕이고 있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응? 너무나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지 돼요. 마이너스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 마이너스 금액은 내가 수익 난 걸 팔아먹게 되면 네? 내가 마이너스 금액을 이게 플러스 금액을 팔아먹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잡히는 거긴 한데 의미 없어요, 그런 거. 네. 네. 겨울에 꼭 들으세요. 여름에도 있을 텐데. 하여튼 뭐 계속 바쁘지 않으실 때 들으세요. 네. 그거는 중요하진 않으니깐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이후에 대응하시면 안 되고 아시죠?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계좌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느냐를 꼭 보세요.
마이너스 종목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 방송 오실 때마다 이 종목 많이 빠졌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내가 대답은 늘 똑같아. 냅둬 그냥. 냅두세요. 그거 뭐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 가 가지고 뭐 그 "야 여기 회장 나와." 그리고 멱살 잡고서 "얘 주가가 왜 이 모양이야 이가?" 막 이렇게 할 거요? 아니 뭐 어떡할까? 기도를 열심히 할까? 파도 쪽에다가 그냥 인사를 막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방법이 없어. 마이너스 나온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지들이 알아서 올라오겠지. 그잖아요. 지들이 올라오겠지. 뭐 어떡할 거예요 지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시장 올라갈 때 지가 안 올라갈 거요?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상승하는 추세까지 기다렸다가 상승 추세 돌아서게 되면 조금 더 사 가지고 평단가 더 낮춰 주고 이런 식으로 북작북작 시켜 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직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조급해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또 말씀드리네. 마이너스 애들이 아니라 플러스 애들이야. 이 마이너스 애들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아니라 플러스 애들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까? 응? 어떻게 하면 이놈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인 애들은 이미 마이너스가 너무 커. 그죠? 그런 애들이 고민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60% 막 마이너스 50% 이런 애들이 고민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놈들은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야. 나한테 데미지가 1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더 해봤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뭐 마탱이나 가서 그냥 기어다니고 있는 애들이 지가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겠어. 냅둬. 더 나빠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가는 놈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얘들은 충분히 쉬고 나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의 그 노선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도주 있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주도주 있어야 됩니다. 주변 종목들 잘 채워 놓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그냥 시정 평균 이상은 나옵니다. 네? 시장 평균 이상이 나와요. 계좌 수익률은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거 없어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시면 더 많이 좋아질 거고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뭐 무슨 종목이 뭐 급등하는데 내일 올라가는 거 뭐 시간에서 추려 가지고 막 하는 거 뭐 근데 뭐 "봤죠?" 뭐 이런 거 그런 스팸 문자 막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쓰레기요. 예측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만 보라고요. 제가 이번에 특강할 때도 얘기해 드린 게 있지만 우리는 수치화된 데이터를 활용했어. 수치. 딱 찍힌 거요. 자, 이번에 얼마, 몇 프로, 이게 딱 찍힌 거. 증가율 몇 프로. 네. 작년 대비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 완전 팩트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 사실만 보니까 뭐 주변에서 잡음이 들리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응 알았어. 일단 좋아지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매수할게. 끝. 끝입니다. 돈을 내가 계속 잘 벌고 있대요. 그러면 뭔 걱정이 있겠어? 응? 이거는 상투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자동차고 간에 시장이고 상투가 나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항상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도 21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근데 전혀 그때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테고 새로 와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만 21년도에도 제가 한 6월 달까지 계속 고점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고점 때 혹시라도 내가 매도를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익이 이미 많이 발생된 상태일 테기도 하고 매도의 기준 포인트가 거의 몇 개월에 걸쳐서 길게 갑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입에 다 떠넘어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네. 어디 가도 이런 방송이 없다. 네. 그냥 이 반찬 그 밥상 차려준 것까지 해 가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밥을 퍼 가지고 반찬 위에 얹어 가지고 그냥 "아." 하세요. 근데 입을 안 벌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아직은 입을 벌리고 싶지 않아요." 다 떠넘겨 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렇게 방송 오래 봤는데도 아직 신뢰가 안 되는 건가? 벌리면 되지. 벌리고 씹는 거는 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입을 벌리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밥을 넣었는데도 자기가 씹어 갖고 넘기지 않으면 뭐 이렇게 방법이 있나? 네?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 솔직히 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과거에 뭐 아니 이렇게 작년 얘기만 생각해 보세요. 뭐 분명히 내가 이거는 그 유료 회원님들이 약간 컴플레인 걸 정도였어요. "너무 그쪽에서 얘기하지 말라. 무방에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컴플레인도 들어왔었어. 그럴 정도로 내가 무방에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씹어서 소화시키려고 먹는 것까지는 안 해 버리면은 뭐 방법이 없어.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근데 뭐 처음이니까 그죠? 아니 그죠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입 벌려 뭐 밥 들어간다 그러면은 입 벌리지 않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긴 한데 이제는 한 3년 됐잖아. 그죠? 방송 들은 지 3년 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시켜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고 왔을 거 아닙니까? 계좌도 좋아지는 게 보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포지션들을 가지고서 쪼끔 이제 조합을 해 보자 이 얘기지. 그죠?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그 컴플레인 들어왔었어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 고객센터에다가 컴플레인 걸었다니까. 성투사가 너무 유료 종목을 많이 얘기해요. 미안해요. 네. 잘 먹고 잘 살자고. 근데 어려운 시기였잖아, 어려운 시기. 다 같이 잘 살면 좋지 뭘. 네.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누군진 모르겠어. 근데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그렇게 많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유료 회원 듣고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해도 몰라. 말해도 몰라.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뭐 시장 방향만 잘 보면 괜찮아요. 네. 시장 방향만 보면 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만 알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이 상승장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에 대한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세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초입이잖아요.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한 3,000 포인트쯤 넘어가면 종목들한테서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으면 '아 이게 그때 말한 그거구나. 오케이. 땡큐.' 그러면서 바로 사줄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지금 여러분들 계좌 0으로 만드는 거 이게 준비야, 사전 작업. 왜냐면 지금 잘 보세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게 있는 분들 아직 계시죠?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상승장이 만나서 뭐 잘 가요, 계좌가 올라가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애매하잖아. 그죠? 아직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고민스러워지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네. 한 달 동안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느긋하게 하십시오. 음.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장이 상승할 때 마이너스 계좌를 가지고서 이제 플러스로 이제 '어떻게 좀 바꿔 볼까?' 이거 한 발 늦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자릿수 계신 분들 마이너스 한 5% 안쪽 네. 그다음에 오히려 뭐 플러스 나신 분들도 많겠지만 플러스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장이 올라갈 때 그게 다 나의 수익으로 쌓이게 됩니다. 다 나의 수익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예? 주식주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여러분들이 원했었던 바로 그 좋은 주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좋은 주식. 그거를 그냥 지금 담으시면 됩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투사가 시황에서 아니면 이제 무방에서 잠깐씩 흘려줘. 뭐 이런 거 얘기했어. 지금 땡큐인데? 네. 그냥 사는 거지. 이거는 거의 생각하지 말고 사야 돼요. 대신에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셔 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꼭 명심하셔서 가셔야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은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입니까? 상승이다라고 합니다. 상승장. 네. 상승장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한번 네, 계좌를 올려보는 상승장일 때 상승장일 때 계좌가 많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하락장에서 약간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네? 상승장에서 많이 벌어 놔야지 조정 나올 때 버틸 수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벌어 놓으니까 지금 요때도 사실 마이너스가 안 났거든요, 저는 계좌가.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투자금 대비해서 마이너스 안 났고 그다음에 상승하니까 이제 플러스로 확 넘어가는 요 상태가 되는 건데. 자, 상승장에서 버틸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많이 벌면 어느 정도는 이제 털려먹는 그런 상황이 되니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하락장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느긋하게 가세요, 느긋하게. 느긋하게 가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해? 따라가는 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앞에서 엄마가 잘 따라와라 그러는데 그냥 나는 그냥 장난치고 딴 데 가느라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미아 되는 게요. 그럼 미아 보고서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말동군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등짝 스매싱 날리면서 왜 이렇게 했냐면서 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막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지. 그냥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길은 길은 하나야. 길도 하나야. 길도 하나고 엄마도 앞에 가고 있는데 굳이 옆에 들어가 가지고 토끼풀 뽑는다고 까불다가 엄마가 없어지니까 우행우행하는 거지. 길 잊어버리지 맙시다. 너무나 쉬운 길이 그냥 앞에 그냥 눈 뜨면 그냥 그 탄탄대로야 그냥. 대로인데. 다음 특강은 벌써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특강 마지막 날인데요. 아직 멀었어요. 다음 특강 나오려면. 네. 계절이 바뀌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도주는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은 기회가 생길 때 사면 돼. 응?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자, 삼성전자가 아니지 하이닉스 보는 게 더 마다할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일단 100%가 넘어갔잖아요. 여기 우리가 여기서 86,000원, 7,000원대 매수를 많이 했단 말이지. 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하고 비교치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괜찮다는 얘기죠. 지금 포인트가 나올 때, 지금은 포인트가 아니지만 매수 포인트가 나올 때 이럴 때라도 매수했다라면 너무 높아서 매수 못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타이밍이 나올 때라도 매수했다라면 지금 이거라도 먹었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근로자의 날은 놉니다.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 공무원들은 안 놀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다 합니다. 대신에 근로자는 다 놀고 은행이 놀아요. 은행이 놀면 주식시장이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아요. 푹 쉬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충격 없는 가격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 한 주라도 더 보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매수만 걱정하시면 돼요. 네.
매수만 안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주는 네,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네, 이번 주는 원래 내일 저녁에 방송이 있는데요. 내일 저녁에 안 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5월 1일 날 저녁에. 네. 그렇게 하시면 내일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네. 문자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 수요일 날 장이 안 열리면 화요일 날 저녁 방송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방송이 없죠. 내일은 저녁 방송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네. 문자로 다 알려드립니다. 다 알려드려. 근데 이번에 내가 방송할 때 깜짝 놀란 게 다 문자로 그냥 시간까지 해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다 적었는데도 시간을 잘못 보고 오신 네. 그런 분들도 있었지. 네. 그런 분들 네. 아주 다양합니다. 네.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만기는 이렇게 이게 특강 종료일이 언제니까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날짜 지정하는 것까지 방송으로 친절하게 영상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이고 못 들었어요. 일찍 끝나네요.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느긋하게 읽어내야 되고 좀 정확하게 그죠? 대충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대충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집중해서 항상 집중해서 네. 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뭐 쫓겨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느긋하게 확실하게 핵심만 잘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치명적이지 뭐 괜찮아. 벌써 쓰러지신 분들 많이 있을걸? 뿅. 이제 눈물의 여왕이 끝나 가지고 이제 네. 내 주가가 다시 올라갔어. 눈물의 여왕은 결말이 또 별로였다면서요? 네. 나는 보지를 못해 가지고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단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렇대. 네. 어. 김세현이 최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끝났어. 네. 김세현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최고가 되는 거지. 에헴. 그러세요. 네. 아니 사정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뭐 건물을 사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돈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도 됩니다. 주식을 팔아도 되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주식 투자라는 부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마이너스 종목이 너무 걱정스럽다 그러면은요. 내 계좌가 지금 플러스로 넘어간 시점에서 일괄 매도 치시면 된다니까. 네. 일괄 매도만 치시면 돼요. 그거 한번 쳐 버려 그냥. 그러면은 나는 손해 없이 계좌가 원상복귀로 딱 복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쓸 만큼 쓰시고 남은 걸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주식 투자 때문에 불행해.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막.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막 올가매려고 하지도 마시고 네. 여유가 되는 돈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꼭 돈이 필요할 때 이걸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되는 돈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네.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네 답답합니다. 그죠? 사는 게 쉬웠으면 그죠? 시몬스님 어떻게 오늘까지로 했으니까 빨리 들으세요 가서. 독방 못 들은 거. 주식으로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네. 돈이 필요하면 뭐 근데 배당금만 가지고도 돈 충분히 쓰고 남을걸? 네. 이번에 배당금 엄청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배당금 네. 형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배당금 많던데? 네. 계좌를 정리하는 방법은 일괄 매도도 있지. 싸그리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거. 네. 하나씩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형준, 리틀보이, 님 잘하셨어요.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오이천사님도 잘하셨어요.
마이너스 10% 괜찮은 겁니다. 마이너스 35가 마이너스 10으로 갔으면 괜찮은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저런 성과가 나와줘야 돼요. 네. 저도 배당금 들어온 거 다 주식 샀어요. 이번에 자동차 배당금 들어온 거 자동차로 다 또 몰아서 다 샀지. 주식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괜찮아. 세금 내지 뭐. 네. 세금 내 세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세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2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비과세잖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배당주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정주행님은 배당주가 너무 적은 거야. 배당금 적어도 2.5%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투자금에. 네. 배당금 아주 좋습니다. 네. 배당률이 아주 좋아요. 자동차 특히 현대차 EUB 깜짝 놀랐습니다. 또 들어와야죠. 1분기 배당금. 네. 좋은 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놓치지 말고 하자고. 응? 뭐가 마이너스 8%예요? 뭘 샀는데? 계좌가? 아니면 계좌가 마이너스 8%로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네. 오늘은 계좌 올라가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은 계좌가 올라가는 날이지만 이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될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덕분에라는 말. 이번 달에 안 들어왔으니까 다음 달에 들어올 것 같죠? 네. 전체 계좌가 일단 플러스가 나고 거기까지만 되면 이게 얼마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3전이 일어나는 때가 금방 와요. 금방 올라오기 시작하고 반도체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시장 확 치고 올라간다고요. 그때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쪽에서 잘 안 갖고도 올라갔죠. 걔네들 좀 조정 받으면 또 3전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끝나는 게 아니야. 상투라는 부분들은요. 상투는 뭐냐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상투예요. 아시죠? 양반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그게 상투예요. 그 상투가 나오려면 머리 꼭까지 올라가야 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무릎 밑에도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뭔 놈의 머리 꼭대기 상투가 나옵니까? 그죠? 두 자리 마이너스에서 한 자리로 바뀐 거군요. 잘하셨어요. 곧 플러스가 나옵니다. 계좌 플러스가 나옵니다. 계좌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파이팅입니다. 시황 문자가 뭘까요? 유료 방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전라도 순천의 신하루님, 신하루? 전라도 순천? 순천 신하루? 네, 그 유료 방송 가입하셔야지 문자가 나갑니다. 네. 멤버십 아니고요. 네, 유료 방송을 가입하셔야지 돼요. 네. 그거는 88TV인데 지금은 오늘까지는 괜찮긴 하겠다. 근데 희나루님 방송 얼마나 들으셨어요? 방송을 많이 안 들어본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저거 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저거 특강 비용 가입되죠? 네. 오늘까지 가입돼요. 오늘까지 요거 2개월 이벤트가 있어서 요걸로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두 달에 88만 원. 오늘까지는 돼요. 네. 오늘까지는 됩니다. 여기 88TV, 아이고, 88TV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성투사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VIP 가입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네. 88만 원. 네. 요거 이제 오늘까지거든요.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는 없어요. 내일부터 없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만 여기 된다. 네, 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은 아니고요. 그냥 그 유료 방송이 따로 있어요. 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네, 좀 여러 가지 동영상 혜택이 좀 있는 거고 그런 거고요. 네. 네. 아무튼 오늘까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래요?
그냥 하시는 분들은 저거 할인 이벤트로 하시는 분들은 88만 원에 하실 수,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이 만기라고 문자를 지금 봤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저걸로 하시면 돼요. 묻지마 입금. 묻지마 입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자가 늦게 와서 뭐 안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해결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지나가면 안 되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봐주겠죠. 문자가 나 지금 왔다! 못 봤다! 그래 버리면 이제 내일까지는 해주실 것 같아요. 네. 88TV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방송을 좀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요, 신하루님. 네. 88TV라고 있어요. 88TV. 사이트를 써드려야 되나요? 88tv.co.kr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삥뿡찌찡입니다. 궁극의 필살 무료 종목은 그런 게 없어. 삼성전자 사실래요? 네. 한 달에 88, 아니요. 지금 이벤트로 하시면 이거라니까요. 이거 2개월 요거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여기 88만 원으로 오늘까지 요거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진짜 저거다. 네. 마감 임박이네. 오늘 만기예요. 오늘이 만기라서 네, 2개월에 88만 원입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는 한 달에 77만 원인가 그랬죠? 네. 근데 이게 네. 8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네. 지금 요거 이벤트는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니까 여기 88TV에서 성추사 VIP 가입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특강 마지막 날에서 오늘까지밖에 이벤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벤트니까 뭐 카드 결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되긴 되는데, 아침 일찍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네.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입이 서두를 게 아니라, 뭐 많이 들으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가입하셔도 뭐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들은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그런 분들은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세요. 스타일이 맞아야 됩니다. 항상. 네. 요 88TV 오시면 성투사 VIP 가입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네. 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실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을 테니까 잘만 따라갑시다. 저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계좌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이 지금 따라와 하고 앞장서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손잡고 가면 됩니다. 네. 손잡고 가면 돼요. 손 띄고 옆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미아가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 잘하셨어요. 이제 이번 달 특강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다음번 연장이 가능하시겠네요. MAC. 수익 내서 가입해, 수익 내서. 수익 내서 가입하면은, 네, 부담도 적고 괜찮아요. 좋아요. 그죠? 네. 뭘 자꾸 아내와 남편을 바꾸래. 그냥, 네. 안 돼! 바꾸지 마! 자, 그거야 뭐 개인들의 차이죠. 뭐, 이벤트가로 하면은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요. 뭐, 5억까지는, 네. 그렇게까지. 아무튼 네, 손 잘 잡고 따라갑시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에브리바디가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에브리바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어느 한 사람도 나고 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시겠죠? 우리가 정상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든 돼지고기를 구워 먹든 간에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돼지를 한 마리 잡든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해야지. 그죠? 중간에 그냥 에이 모르겠어 나는 그냥 안 갈란다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뭐. 안녕 사요나라 굿바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상에서 소고기 먹으면서 야, 성투사 때문에 좋은 경제 구경한다. 네, 시파 한다. 시파 딱. 네, 시파. 시파를 또 그림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거. 아, 참. 시파 그림은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지 않아요? 네, 너무 괜찮. 시파. 우리 멀리 정상에서 시파 하잔 말이야. 언제적 그림이었지? 시파. 오늘 그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그림도 이것도 괜찮았어.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먹을 거 많이 안 갖고 왔다가 그 산에서 어떤 아줌마한테 밥 얻어 먹었어요. "어이구 배가 고파 가지고 내가 산을 못 내려가겠어요." 그때 밥을 막 주더라. 네. 요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시파, 시파. 오, 시파가 한참 있었나 보네 요거. 네. 시파. 멀리 봅시다. 위에 올라가서. 아시겠죠? very good. 오케이. 저 멀리. 정상에 올라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상에 올라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서 네, 정상까지 같이 가자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멀리까지 보일 거예요. 아, 나의 황금빛 미래가. 오래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행하셔도 되겠어요. 말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멀리 보자고요. 멀리. 시파.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삥뽕 찌찍님.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혹시 금감원 사람이야? 그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안 되는데 왜 자꾸 뭐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종목 추천해달라. 이거 안 된다고요. 혼납니다. 네. 네, 유료 방송 시간에 특강을 한 거예요. 네, 그 시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문자에 항상 시간표가 나갑니다. 금감원인데 이제 보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유도하는 거지 지금. 어. 금감원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야. 이 종목 어때요? 네, 막 그런 거 아니야.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